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셰익스피어의 시비아입니다. 일리리아에 오시노라는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작은 올리비아라는 아름다운 백작 부인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시노의 사랑은 헛된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요. 올리비아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리비아의 오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오시노는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올리비아를 만나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어요. 그런데 올리비아는 심부름꾼에게 난 7년 동안 문 밖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외출할 때는 수녀처럼 베일로 얼굴을 가릴 거고요. 죽은 오빠를 애도하기 위해서랍니다. 언제까지나 오빠를 위해 슬퍼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오시노는 크나큰 슬픔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자신이 사랑에 빠진 사연을 들어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런 친구를 만날 기회를 찾았지요. 그 무렵 호화로운 배 한 척이 일리아 해안에서 난파를 당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은 선장과 선장의 하녀인 바이올라뿐이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는데도 바이올라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오빠인 세바스찬이 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라에게 세바스찬은 목숨만큼이나 소중했거든요. 그 둘은 똑같이 닮았지만 옷차림은 정말 달랐습니다. 선장은 세바스찬이 튼튼한 돛대에 몸을 묶고 바다에 떠 있는 걸 보았지만 구조되었을 거라며 바이올라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라는 선장에게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오시노 공작이 그곳을 다스린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게다가 오시노의 성품이 뛰어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라는 남장으로 변장하고 그의 시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바이올라는 날마다 오시노의 사랑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바이올라는 진심으로 오시노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고 말았지요. 하루는 오시노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애를 태우느니 바이올라를 올리비아에게 보내 청혼하기로 말입니다. 사랑스러운 청년을 보내면 성공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바이올라는 내키지 않았지만 심부름을 떠났습니다. 올리비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사 말볼리오가 막아섰습니다. 여주인 올리비아가 심부름꾼을 들이지 말라고 했다면서 말입니다. 말볼리오는 허풍쟁이에다가 주제넘고 얼굴빛이 안 좋은 사내였습니다. 바이올라는 말볼리오가 맞거나 말거나 백적 부인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우겼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소란을 피우는 젊은이에게 은근히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오시노가 뭐라고 했는지 한 번 더 들어볼까? 바이올라는 올리비아를 만나게 되었지요. 케사리오인 바이올라는 올라비오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었지만 올리비아는 꼭 참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바이올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올라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올리비아는 바이올라에게 뭔가 사랑의 징표를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볼리오를 불러서 바이올라를 뒤쫓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이 반지를 놓고 갔구나. 그에게 반지를 돌려주면서 소용없는 짓이라고 말해라. 말볼리오는 올리비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바이올라는 당연히 자기가 반지를 놓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여자의 직감으로 올리비아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오시노 공작의 집으로 돌아온 바이올라는 너무 슬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오시노 그리고 올리비아와 자기 자신 때문이었지요. 바이올라는 오시노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시노는 사랑을 무시당한 고통을 달콤한 음악으로 달랬습니다. 그동안 바이올라는 오시노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공작이 바이올라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사랑에 빠졌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여인이지? 주인님을 닮았습니다. 몇 살이지? 주인님 나이 정도 됩니다. 저런 나이가 너무 많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시노는 바이올라에게 또 한 번 사정했습니다. 올리비아를 찾아가 청혼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바이올라는 오시노를 설득할 생각에 만일 주인님이 올리비아를 사랑하는 것만큼 어떤 여인이 주인님을 사랑한다면요? 저런 말도 안 돼. 하지만 전 안답니다. 여자도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답니다. 제 아버지에게도 한 남자를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 딸이라면 당신의 고귀한 성품을 사랑할 거예요. 그 딸의 사연을 좀 들려다오. 제 노인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사랑을 말하지 않았답니다. 꽃봉오리 속에 숨은 벌레처럼 가슴 속에서만 사랑을 키울 뿐이죠. 애타게 생각만 하고 슬픔으로 노랗게 시들어가면서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묵묵히 참고 서 있는 석상처럼 슬픔의 미소를 지으면서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닌가요? 네 누이는 사랑 때문에 죽었겠구나. 그렇지 않느냐? 제가 바로 저희 아버지가 낳은 딸이자 아들이랍니다. 주인님, 이제 그만 올리비아에게 가볼게요. 순간 오시노는 조금 전 바이올라가 했던 이야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서두르도록 해라. 그리고 이 보석을 올리비아에게 주어라. 바이올라는 올리비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엾은 올리비아가 자신의 사랑을 숨기지 못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바이올라는 다급하게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두 번 다시 당신에게 제 주인 어른의 고통을 털어놓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맹세를 했지만 바이올라는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파하는 동정심이 있다는 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아가 참지 못하고 심부름꾼을 보내 바이올라에게 한 번 더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올리비아의 집에는 앤드루 에게치경이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었는데 에게치경은 올리비아가 보잘것없는 하인을 사랑하자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전에 올리비아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에게치경은 좀 멍청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올리비아의 삼촌인 토비경과 함께 있었습니다. 토비경은 짓궂은 농담을 즐겼습니다. 그는 에게치경이 겁쟁이란 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바이올라와 결투를 붙인다면 볼만한 구경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비경은 에게치경에게 도전장을 보내라고 꼬드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접 바이올라를 만났습니다. 집에 가겠어요. 저는 싸움꾼이 아닙니다. 나와 먼저 한판 붙기 전엔 집에 못 돌아갈걸? 바이올라는 토비경을 쳐다보았습니다. 토비경은 사나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에게치경을 기다리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지요. 마침내 에게치경이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바이올라는 떨면서 칼을 뽑았습니다. 에게치경도 바이올라를 따라 칼을 뽑아들었지요. 그때 두 사람에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법원의 관리 몇 명이 나타나 결투를 막았거든요. 바이올라는 기뻐하며 재빠르게 도망쳤고 토비경은 악을 쓰며 쫓아갔습니다. 이 못난이 꼬마야! 토끼보다도 더 겁쟁이로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바이올라의 세바스찬이 해안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세바스찬은 오시노 공작의 저택을 향해 갔고 그러던 중에 올리비아의 집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토비경과 함께 있는 에게치경과 맞닥뜨렸지요. 에게치경은 세바스찬을 바이올라로 잘못 보았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그리고 세바스찬에게 다가가 한 방 먹이며 소리쳤죠. 이때 다투는 소리를 듣고 올리비아가 달려나왔습니다. 올리비아는 토비경과 에게치경을 꾸짖어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리비아는 세바스찬을 바이올라라고 잘못 생각하고 세바스찬에게 자기와 같이 집에 들어가자고 달콤하게 얘기했습니다. 세바스찬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올리비아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그녀가 하자는 대로 따랐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바스찬이 바이올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말이죠. 세바스찬은 그게 꿈인지 생신지 얼떨떨했습니다. 한편 오시노는 바이올라가 올리비아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라를 데리고 직접 올리비아를 찾아갔지요.
올리비아는 자기 집 문 앞에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오시노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를 남겨두고 떠났다며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오시노 공작에게는 사랑을 너무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게 고백했다고 말했지요. 화가 난 오시노는 올리비아에게 복수하고 싶어졌습니다. 올리비아가 사랑하는 바이올라를 죽여서 말이죠. 이리 오너라 꼬마야. 당신이 편해지기만 한다면 전 1000번이라도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케사리오, 내 신랑. 아니 그냥 여기 있어요. 신랑이라고? 오시노는 화가 나 되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제가 아니에요. 신부님을 불러라. 세바스찬과 올리비아를 결혼시켰던 신부님이 도착했습니다. 신부님은 케사리오가 신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오시노는 울부짖었죠. 그때 애게치경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케사리오가 자기 머리를 부숴놓았으며 토비경에게도 똑같이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전 절대 당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당신을 해치지 않았어요. 바이올라가 그렇게 말해봤자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바스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지요. 미안하오 부인. 내가 당신 친척에게 상처를 입혔소. 조금 전에 우리가 한 맹세를 봐서라도 날 용서해 주오.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목소리. 버릇도 한 가지인데 두 사람이라니. 이 두 사람보다 더 닮은 쌍둥이는 없겠군. 누가 세바스찬이지? 내겐 남자 형제가 없소. 성난 파도가 집어삼킨 누이 동생이 있을 뿐이오. 당신이 여자라면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할 것이오. 살아 돌아온 걸 정말로 환영한다 바이올라. 바이올라는 사랑하는 오빠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그의 여동생인 바이올라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바이올라의 말을 듣고 오시노는 바이올라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사랑과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이보게, 그댄 내게 1000번도 넘게 자신을 닮은 여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지. 제가 말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할 수 있답니다. 그 맹세는 모두 진실이니까요. 내 아내가 되어줘. 오시노의 말은 다소곳한 바이올라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올리비아도 세바스찬이 좋은 남편인데다가 진실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